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요즘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골목식당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음식 맛을 보기 전에 위생 상태를 신경 씁니다. 위생이 기준 미달인 집에서는 아예 음식 맛을 맛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프로그램과 비슷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기본을 강조합니다. 좋은 코드는 화려하고 멋들어진 코드가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고 튼튼한 코드가 좋은 코드입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중복된 코드는 함수로 빼라는 이야기를부터 하고 싶습니다. 어떤 개발자들은 비슷한 로직을 적용할 때 그냥 Ctrl+C, Ctrl+V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너님이 CV 하면 다른 사람이 시발시발 합니다. 하지 마세요. 0라인 이상 똑같은 코드가 반복된다? 손모가지를 그냥 확 그냥 아차차차 이번에 실수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엔 자제를 해주세요. 클래스, 객체 지향 설계 등을 익히기 전에 중복된 코드를 함수로 만드는 것부터가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읽기 좋은 코딩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내 의도를 잘 알기 어려운 코드는 좋지 않습니다.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명도 신경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읽을 수 있기에 가능한 한글형 영어는 저는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 이런 식의 장면이지요. 제가 같이 작업했던 분 중 A1, A2, AABB 이런 식의 장명을 하시는 분도 만난 적 있습니다. 이분이 작성한 코드는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니 본인조차 나중에 헷갈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발 코딩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같은 버그에 2번 이상 당하지 마세요. 버그가 생긴 곳에서 다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그가 해당 모듈에 처음 발생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버그가 해결될 것인지 고민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원인 해결에 노력하세요. 만일 3번 이상 같은 장소에서 버그가 발생한다면 해당 로직 자체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세요. 위의 원칙만 적용해도 코드는 점점 스스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강조하는 순서는 없습니다만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소한 경고 메시지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프로젝트에서 2000개가 넘는 경고 메시지를 그냥 놔둔 프로젝트를 본 적 있습니다. 이 경우 깨진 유창 법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작성한 코드가 경고를 발생하더라도 내가 발생한 경고를 찾기 힘들어 같이 그냥 두거나 아니면 디버깅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에러급 경고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코딩 단계에서 경고하게 작성하면 버그의 90%는 코딩 단계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코딩, 컴파일 단계에서 잡을 수 있는 버그는 잡고 테스트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 버전에서 버그가 발생하면 어서트 등을 걸어서 쉽게 버그가 났는지 알게 하세요. 개발 버전에서는 버그가 발생하면 가능한 눈에 쉽게 띄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일 컴파일, 1일 빌드, 1일 백업. 제가 20년간 지켜온 상황입니다. 때에 따라 큰 프로젝트의 경우 1시간 정도의 전체 빌드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해서 퇴근 시 걸어놓으면 됩니다. 제 경우 보통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작업이 코드의 로컬 백업 및 클린 작업입니다. 백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프로젝트 전체 백업을 합니다. 2주에 한 번이나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 수행합니다. 이때 소스 코드,
데이터베이스, 리소스까지 백업해서 해당 백업을 복구했을 때 해당 시점의 기능을 그대로 복구할 수 있게 포인트를 잡아 놓습니다. 이렇게 로컬 백업, DVD 백업, Git 등 여러 개로 백업을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백업이 된다면 이제 쓸모없는 코드는 날려버리세요. 많은 개발자들이 1주, 2주 작성한 기존의 코드를 그냥 주석 처리하거나 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이 언제 다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든든하게 백업을 해서 언제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쓸모없는 코드를 지우고 소스를 간결하게 유지하세요. 최적화는 너무 일찍 하지 마세요. 특히 프로젝트 초기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프로젝트 초기라면 데이터베이스든 프로젝트 구조이든지 수십 번도 더 수정합니다. 최적화는 프로젝트 수준에 맞추어 진행하면 됩니다. 확장성, 편리함, 경고성을 고민해 보세요. 기본적인 모듈이나 함수는 그 안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외부에서 받도록 작성하세요. 그리고 반복되는 파라미터 사용이나 순서들은 모듈로 감싸세요. 이렇게 하면 확장성 및 편리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역 데이터와 공유 데이터를 최소화하세요. 프로젝트에서는 특수 변수는 싱글톤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역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리드온리로 제한하고 특수 모듈만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약을 걸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커졌을 경우 여러 모듈에서 접근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중요 데이터를 전역으로 사용하고 여러 모듈에서 해당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가 해당 데이터로 인해서 실시간에서 랜덤으로 시스템에 중재되거나 시스템에 오동작을 유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C++로 만든 프로젝트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버깅 모듈을 하나 작성해야 했습니다. 전처리문으로 호출하는 함수를 감싸고 해당 함수는 제가 만든 디버깅 코드를 태우고 여기서 메모리 할당 및 해제를 감시하고 어느 코드에서 호출했는지 파일 이름과 호출하는 장소 및 라인 수를 남겨놓았습니다. 당연히 해당 변수를 세팅하는 모듈 또한 감시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디버깅을 위한 모듈을 작성하고 나서야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미리미리 방비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숨기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 모듈에 자신이 작성할 때 해당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본적인 함수가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모두 외부에서 받도록 하라고 권한 내역은 이 원칙을 잘 따릅니다. 이 원칙에 따라야 확장성이 좋아지고 사용하기 편리해집니다. 코딩 중 마법의 숫자를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강조한 내용 중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코딩 중 비교 구문이 있습니다. if lines under 256 위에서 256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익히지가 않습니다. if lines max lines 이렇게 작성해야 입력 라인이 최대 허용수 라인 이하면 이라고 익힙니다. 이 정보로 인해서 처음 보는 사람도 이 모듈에는 최대 허용 라인 수가 있다는 것을 추가 정보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원칙을 지킨다면 나중에 프로젝트 설정 기능을 만들 때 상당히 쉬워질 겁니다. 변수는 초기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수준의 언어를 하실 경우에는 초기화 오류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변수를 초기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은 어떠한 언어를 다루시던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감사합니다.